코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괜찮으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저요? 예. 왜요? 바른정당이 요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니, 뭐, 어차피 뭐 개인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래요. 이번 남경 필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워낙 돌발적으로 생긴 상황이라 가지고 뭐 당내에서 이걸 뭐 논의할 계제도 딱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전당대회는 날짜 정해졌습니까? 전당대회는 뭐 날짜를 정해야죠, 이제. 예, 원칙적으로 이제 빠르게 최대한 한다는 11월쯤에 한다는 얘기만 지금 정해졌고. 거기까지만, 11월까지만. 공고를 낼 때까지는 확정은 아니죠.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지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뭐 골라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상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뜬금없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골랐습니다. 최경환 의원 상한가예요. 상한가. 요 얘기 왜 골라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왜 골라오셨는지 제가 조금 짐작이 되네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를 결심했다는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죠. 예. 뭐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었지만 놀라운 지지세를 모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1200만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또 그다음에 충분히 그걸 힘을 가지고 예. 재선에도 재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타이밍이 예, 내년에 지사가 된다면 예.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이 나게 돼요.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 도전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아주 좋아서 이번에 도전을 맡아서 잘 수행하게 된다면 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더군다나 최대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당 밖의 남경필 지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다. 그래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예. 다만 이제 남경필 지사도 뭐 이혼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아들도 처음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군대 내에서 후임병 성추행으로 예. 이미 형을 살았던 그 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수신 제거의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치고 팽천하에 과연 도전하기가 수월할 건가 그런 걱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남 지사는 투자 유치차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고 도지사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하면서 황급히 지금 비행기 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돌아와서 바로 기자회견 한답니다. 우리가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어쨌든 국민 정서상 이거 악재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재임이 분명한데요. 이제 뭐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공과 사를. 이 큰아들이 지금 26세 만이라니까 우리 나이로 27, 8세 정도 되는데 예.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처벌받았어도 안 되고 덜 처벌받았어도 안 되고 법대로 처벌되면 되는 건데 어쨌든 1200만 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면 예. 남 지사님도 세금을 써서 출장을 갔는데 할 일을 다 하고 와야죠. 급히 귀국하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적인 일의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사적인 일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여론이 빗발치고 이래서 와서 수습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며칠 늦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메시지만 분명하게 또 그렇게 내면 되고 사람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만은 왜 우리가 지금 경제부총리인가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공직자들이 비상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집 돌보러 간다면은 그 공직자들이 시민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우리나라 비판하는 사람도 또 남지사 본인도 공사는 좀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솔직히 말하면 뭐 3년상을 치를 것까지 없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일하고 있었다 이런 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청취자 김상우님이 귀국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이재명 시장이 결국에는 경기도지사 도전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허성무 소장님이 짚어주셨는데
뒤집어 말하면 경기도지사로 가기엔 좋은 타이밍일 수 있으나 경기도지사 가가지고 대권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되나요? 뭐 손학규 지사도 그렇고요. 그 이제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요. 그 경기도지사가 갖는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뭐 남지사도 몇 번이나 언급한 적 있지만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에 비해 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인구는 많지만 예를 들어 파주에서 무슨 일 보고 성남 가서 무슨 일 보고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일 많이 하기가 쉽지 않다.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특성 때문에 번번이 안 된 거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북도랑 경기 남도 나누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경기도지사는 약간 그런 자리입니다. 일을 할 건 많은 일의 방식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 노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서울시장은 언제나 뭐 언론의 중심에 서는데 그렇죠. 경기지사는 이제 뭐 벌써 서울에서 외곽이 되니까 언론 노출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사실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럼요. 일도 제일 많고 그리고 도저히 그 뭐지 경기 북쪽과 경기 남쪽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한 도 안에서도 이제 경제적 상황이 다른 지역들이 있는 다르니까. 것이고 필요한 시설도 다를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힘든 지역이군요, 거기가. 뭔가 맞추기가 힘든 지역이라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무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붙는 게. 아 당연히.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지금 재선 도전에 사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악재를 만난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수신자가 치국평천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이제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선거에 다가오면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점을 벗어나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비전을 세우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지난 대선에서 형님 문제가 많이 걸러졌죠. 형님과의 갈등 문제, 싸움 문제. 이제 진실의 여부가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한 번 거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능에 출연해서 이미지도 많이 이제 개선되어 가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형제가 많다 보면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럽니다. 뭐 어느 집에나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고 잘 알려지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가족의 문제를 국민들이 사실 아들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도. 이걸 자식 얼마나 농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걸 이해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이해시키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 뭐 남지사의 아들의 이런 잦은 이런 구설수에 오른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의 형제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알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건 감안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알죠. 알지만 아유 참 그래도 안 됐다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동정표를 줄지 아니면 제대로 못 키웠어. 혹은 뭐 형제 관리 저렇게 못해 이렇게 갈지. 요 설득의 과정 성공이냐 그렇죠. 실패냐. 거기서 이제 얼마나 진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본인이 잘 알리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굳이 근데 다만 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시장한테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어요. 이 당내의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나 뭐 이런 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아주 앞서 있지만 이 또 당내의 후보 경선은 조직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해철 도당 위원장이 당내 조직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두 분의 경선이 생기면은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남지사가 급거 귀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처신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부스터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유명 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물론 그건 약간 사안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랬어요, 보면은. 박지만 박근영 씨에 대한 여러 비난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간 플러스가 됐던 지점도 있거든요. 플러스 됐던 것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둘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약간 곤란함을 겪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효과 약간 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들의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 군대 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가가 나름 이걸 상황을 잘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엔 마약 플러스 뭐 약간 좀 애매하게 겹치면서 좀 이번엔 질이 나쁘긴 해요. 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상한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지사가 그러세요. 애초에 이재명 상한가 이재명 시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르신 이유가 남지사 얘기하려고 고르신 거잖아요. 아유 남지사 지금 심란하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웃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집안의 불행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준석 의원의 상한가로 가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당에서 나가라고 지명한 친박 최경환 의원이 상한가 맞습니까? 예, 제가 상한가 고를 때는 좋아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다 이제 청취자분들 아실 텐데. 화제라서 고르셨어요? 네, 이게 화제가 될 것이고 당분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랐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보면은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가 이제 의원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작년에 그 지금 당내 초선이 많은데 그 초선들 누가 공천했느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친박 공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표는 친박입니다. 그 초선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최경환 의원과의 친서 관계가 있는 그분들이 3분의 2 이상 이제 출당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고 보세요, 가능성? 제가 그저께도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몇 분 아는 의원님들 얘기해 보니까 안 되는 거 알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지지율이 21%가 되느니 뭐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 지지율.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10월 말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10월 중순 10월 말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라는요? 지금 한다고 했다 못 한다고 결론 나면은 너무 일찍 두들겨 맞으니까. 시간 번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1심에 맞춰가지고 10월 중순 10월 말에 이 작업을 진행하겠다는데 자기가 생각해 이 길이 옳다 그러면 왜 한 달의 시간을 끕니까? 빨리 해서 당을 살려야지. 근데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그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그 사이에 바른정당에 이제 뭐 합당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시간을 버는 건데 당장 이 출당 같은 게 안 될 거라는 거를 저도 알고 홍준표 대표도 알고 최경환 대표도 알고 다 압니다. 허 소장님도 아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로 한번 처벌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죠. 본인이잖아요. 근데 또 와서 지금 또 출당을 하겠다 같은 사유로. 그럼 같은 사유로 2번, 3번 처벌하겠다. 이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당원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있을 텐데 당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대구 경북의 민심 여부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건데요. 방금은 이제 의원들이 안 해줄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원들은 또 뭘 먹고 삽니까? 민심을 먹고 살거든요.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인데 그런 걸 보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초전인 게 뭐냐면 친박도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었던 게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 친박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지방선거로서 세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강력의원부터 시작해서 좌파로 다 심어야지만이 나중에 당권 경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친박이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좌파입니다. 좌파가 아니고. 그거 오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왜 자기파? 좌파 얘기하면 맨날 좌파를 입에 달고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좌파라는 단어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보수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최경환 의원 출당시켜라라는 당 혁신위의 뭐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출당 못할 거다. 못 시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두 분이 주셨어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저는 요즘 하한가나 상한가나 좀 이렇게 높은 분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하한가를 골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한번 했어요. 세게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전직 이명박 대통령 이준석 의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도 세게 추미애 대표 골랐습니다. 여당 대표. 하한가. 이준석 의원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왜 추미애 대표가 하한가입니까? 이게 저도 전략적으로 전혀 이제 뭐 이게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사정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라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한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사과했는지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국회 인준에서 부결된 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렸다. 땡깡 놓는 집단이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은 짓을 했다.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이렇게 맹비난을 한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거세게 비판을 했고 사과 요구했고 어제 유감 표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는 그 백봉 신사상 그 단체 가가지고 축사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국민의당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좀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표결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혹시 김명수 후보자 그 표결도 부결이 나게 되면은 추미애 대표는 정치 생리상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협치는 없다라는 걸 사실상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및 이제 그 여당에서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정치공학입니다. 분석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 대표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대법원장이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보수 야당들의 무리한 공격이었는데
그 보수 야당들의 무리한 비토에 대해서 싸워야지 당 대표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국민의당이 오히려 후폭풍 맞을 거다. 네,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선을 만들어야지 당 대표하고 당내에서 자중질환 청와대가 일으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나가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이 추미애 대표가 다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압박 때문에 자기는 사과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전략 전술적인 사과지 뭐 진정한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다만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뿐이었지. 그러니까 표현이 뭐 땡깡 골목대장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표현이 좀 과하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내용은 아니죠. 실제 뭐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도 그렇고 자기들의 근육 자랑한 거고 집권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일수 헌재 재판관 그 소장 내정자가 뭐 정말로 그렇게 낙마시켜야 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소수 의견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소수 의견 내라고 그분을 과거에 내놨던 거 아닙니까? 소수 의견 낸 자는 절대 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어느 법전에 있습니까? 허성무 소장이 오늘 많이 이렇게 또 흥분해서 말씀하신 게 오랜만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 안 가는 부결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왜 대표가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짧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인준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부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준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준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얼마나 국민의당에 많은 걸 퍼주느냐. 국민의당의 사과 말고 더 뭐가 왜냐하면 좋아한다. 지금 국민의당이 딱 빗장 걸어놓은 게 뭐냐면요. 이번에 호남 SOC 예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SOC 예산으로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물밑 협상이 잘 되면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결심을 할 거고요. 안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눈에 가신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어떤 압박을 더 할 겁니다. 아니 이미 이제 추미애 대표의 힘 빼기는 한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이 사과를 사과로 생각하겠느냐 했지만 실제 국민의당은 사과로 이미 받아버렸어요. 사과 받았다고 말을 했죠.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사과하라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 사과하라 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도 사과를 미리 했잖아요. 청와대가 먼저 그 전날 먼저 청와대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제일 바라는 건 추미애보다는 청와대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낮춰준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거는 이미 청와대도 추미애도 다 들어줬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기는 어려워. 사실 근데 옆구리 찔러서 절 받은 거니까 그렇게 기분이 뭐 깔끔하진 않죠. 그게. 원래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권에서 다 옆구리 찔러서 사과받지. 그렇죠. 옆구리 안 찔렀는데 사과하는 건 본 적 없다. 이런 말씀. 자,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이 골라오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짧게 왜 골라오셨는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국정원 댓글의 그림자, 이명박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블랙리스트의 길목에도 NBA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뭐 PD, 그다음 심지어 방송국 사장까지도 정리하려고 했던 이 업무 모든 곳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한가 오늘 안 골라오셨으면 그게 더 이상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명박 대통령 치하가 거대한 이 동물 농장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까지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이재명, 최경환, 하한가 보드에는 이명박, 추미애 이 4명을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